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취득세 1입니다. 첫 번째,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주게 되면은 정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금도 큽니다. 그죠?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려로 보지 않고 유상취득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경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경매, 공매 같이 외우면 되겠죠. 세 번째는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었을 때 이것을 배우자나 또는 가족 직계 존비속이 이렇게 이제 취득하게 될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정빙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분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이 같은 경우도 양쪽에서 취득했다 해서 유상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자산을 자녀들이 취득하였을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경매, 공매, 파산 이것을 취득했을 때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명백히 인정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교환 경우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다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죠. 세 번째,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느냐? 이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네 번째,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등기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을 취득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만 차량, 항공기, 기계장비,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기하여야 취득한 것으로 보겠죠. 다섯 번째,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이 해당되어지는데요.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선박, 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7번째,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제외되어지겠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을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라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 포함. 세 번째, 법인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법인 설립 후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선박, 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정려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려의 경우에는 그 채무 부분은 취득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자식도 좋습니다. 그죠? 정려를 10억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 B라는 사람이 요 담보가 얼마가 잡힌 10억 중에 4억이 은행에 담보가 잡혀 있다. 그죠? 그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B가 내가 안고 정려를 받겠다 하면 요 4억은 B가 갚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요 부분은 정려로 보지 않고 채무 부분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B가 정려 받는 것은 6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빚을 안고 정려를 받는 것을 우리는 부담부 정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부담부 정려 중에서 채무 부분은 우리는 취득으로 보게 된다는 것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덟 번째,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가설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라도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다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아홉 번째,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정답은 X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맞습니다. 그러나 어업권도 포함한다라고 아까 했었죠. 열 번째, 직계 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무상 취득이 아니라 유상 취득이죠. 직계 존비속 간 교환 거래를 하였을 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의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경매를 통해 취득했을 경우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두 번째, 파산 신고 처분 재산을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세 번째, 취득자가 증명되어지는 경우 무엇이 자기가 돈을 주고 취득했다는 증명이 되어진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자가 자기의 소유 재산을 처분하고 담보로 잡히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 또 이미 상속세, 증여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죠? 이 같은 증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상 취득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11번째,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1년을 초과하지 않았죠. 자, 기타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알아보면요.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어집니다. 가액이 증가했죠. 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취득하였잖아요. 그 다음에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바다를 메워서 이렇게 토지를 조성했죠. 이때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집니다. 원시 취득에 해당되어지죠. 12번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취득세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13번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되어지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은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취득세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 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다시 한 번만 복습합시다. 부동산,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죠.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 장비 따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권리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이런 것도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어지죠. 기타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도 거래했을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어집니다. 체육시설 중에 동네 어떤 동아리로 어떤 회원이 되었다. 그 권리를 판다. 우습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합체육시설로 등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취득세의 과세 객체가 되어진다. 정답은 O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되어지는 것이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진다.
그 다음에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집니다. 15번째, 일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동아리 회원권의 판매도 취득세 과세의 객체가 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이건 우짜고 한번 문제를 내본 겁니다.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은 이제 농지와 농지 외로 되는데요. 요 가치까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농지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심을만 하죠. 그래서 2.3. 농지 외를 상속을 받았다. 그죠? 그럼 이거는 팔아야 되겠죠. 그죠? 이젠 팔아야 되겠다. 2.8. 자, 매매는 농지는 좀 사죠. 그죠? 그래서 농지는 3. 농지 외는 4. 이렇게 해서 농지와 관련되어져서 상속과 매매를 같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농지 상속받았다. 이젠 심을만 하다. 2.3. 농지 외. 이젠 팔까? 2.8. 농지 3, 농지 외 4. 자, 주택은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가 되어지는데요. 6억 이하는 1%, 그 다음에 9억 이하는 2%,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3%.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정려, 유정, 유언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정이죠. 무상취득. 자, 원칙은 3.5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니까 그 사람을 사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칙은 3.5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비영리 사업자가 수정자가 되어질 때는 너무 감동해서 이빨이 아플 정도로 꼭 깨물어서 감동하죠.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 수정자는 이빨이 아플 정도로 감사한다 해서 2.8% 이렇게 외워놓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원시들은 이제 팔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이 좀 길다 해서 원시 취득은 2.8이 되어집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지분 이전 취득 이래 나오면 보통 분할할 때 2개 내지 3개로 분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3. 인목은 최소한 나무가 2그루 정도는 심겨져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2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상속 보겠습니다. 농지는 이제 심을만 하다. 농지 외는 이젠 팔까. 농지는 3, 농지 외는 4. 매매 때 주택 1, 2, 3, 6억, 9억 이하, 9억 초과. 정려, 원칙은 사모하죠. 정리해 주니까 이빨이 아프도록 감사한다. 그죠? 원시 취득, 이제 팔이 좀 길다. 그죠? 합유물, 공유물, 총유물 분할한다. 2개 내지 3개로. 인목, 이 나무는 2개 정도는 심어야 된다. 자, 요것을 연상하면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세를 말해 보시오. 다음에 취득세율을 말해 보시오. 16-1. 원시 취득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 정답은 2.8. 1000분의 28이죠. 원시. 이젠 팔이 좀 길죠. 원신.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정답은 2.3. 1000분의 23입니다. 이젠 심을만 하죠.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이젠 팔아야 되겠죠. 2.8. 1000분의 28. 매매로 인한 농지의 취득. 3%가 되어지죠. 농지니까 좀 싸죠.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은 2.3. 2개 내지 3개로 분할한다. 그죠? 2.3. 공유물 분할 및 지분에 대한 취득세. 2개 내지 3개로 나눈다 그랬죠. 2.3. 앞에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6억 이하 주택 매매에 따른 취득세. 정답은 1이죠. 1, 2, 3 기억합시다.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이래서 3이죠. 2라고 기억하자 그랬죠. 9억 초과 주택 취득세 3%죠. 18번째.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이다. 정답은 5입니다. 농지 매매는 30%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농지 외에는 40%. 자, 농지 상속. 상속일 때는 이제 심자, 이제 팔자. 매매 농지 3%, 4%. 농지는 3%, 농지 외에는 4%. 19번째. 상속으로 주택 아닌 건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 정답은 2.8이죠.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젠 팔아야 되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정답은 2.8이죠. 비사업자가 정려받은 것이죠. 그죠? 무상으로 또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빨이 아플 정도로 감사하죠. 그러나 원칙은 정리해준 사람, 무상으로 준 사람 사모해야 되죠. 원칙은 3.5다. 영리법인이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 정답은 2.8이죠. 바다를 메꿔서 땅을 취득했으니까 원시 취득이 되어지고 원시는 이제 팔이 길잖아요. 2.8. 20번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 정답은 1%가 되어지죠.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 이하 1에서 3%, 9억 초과 3%가 되어집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얼마인가? 정답은 3.0입니다. 농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상속받았을 때는 이제 심자, 이제 팔자 3.0, 4.0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다음은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뺀세율, 중과세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과세율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과기준세율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세율은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특례세율은 중과기준세율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이건 편의상 이름을 붙였습니다. 뺀 세율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2011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그 이전에는 따로따로 다 냈었는데 이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로 통합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취득세만 납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란 취득세, 등록세, 통합된 세율 모두를 표준세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속세 중에 농지에 해당되는 것은 2.3%, 그죠? 그 다음에 농지 외에는 2.8%.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우리는 표준세율에 적용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과기준세율은 뭐냐 하면요.
취득만 있는 재산입니다. 굳이 등기할 필요 없는 것들, 그죠? 취득으로 인정돼서 취득세만 부과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과기준세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요때 둘 다 내는 것은 표준세율, 취득세에 관계되어지는 것만 납부하면 중과기준세율,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딴 말로 하면 등록세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옛날에.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것을 뺀 세율, 요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은 취득만 있는 재산 2%입니다. 그죠? 그리고 뺀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여기에서 그죠? 중과기준세율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을 뺀, 즉 등기만 하는 재산, 그죠? 취득하고 있다가 등기만 하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두 사람 재산을 같이 갖고 있는데 둘이서 분할을 했다, 그죠?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각각 등기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등기세만 내면 되잖아요. 이때는 뺀 세율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을 뺀 세율. 그리고 이제 요 세 개는 일반 세율에서 이제 분리되어진 것이고, 중과 세율은 사치성 또는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 이제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고급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세금을 많이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1세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 이것은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과 또 중과기준세율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한번 우리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목에 외우려 하지 말고 반복해서 들어보로써 여러분의 이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중과세율, 취득세율만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건축물을 면적 증가 없이 개수라는 것은 수리하거나 부속물을 설치하는 따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 등록할 필요 없죠.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면적이 증가할 때는 새로운 걸 취득한 것으로 보고,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이때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면적 증가 없이 개수만 했을 때, 그죠? 이때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합니다. 두 번째, 선박 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등록은 되어 있잖아요.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중과기준세율 다 전부 다 등록되어져 있죠. 세 번째, 법인 설립 후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렇죠. 취득만 늘어난 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중과기준세율 적용이 되어집니다. 과점주주.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외국인 소유입니다.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기할 필요 없죠. 임차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연으로 나누어서 대금을 납부한다. 빌렸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설 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그죠? 대여업자가 이렇게 취득한 것은 취득한 거로만 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 취득했는데 대금 지급했죠? 그 취득세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대여업체, 운수업체로 등록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중과기준세율 취득세만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을 조성했어요. 사실상 지목 변경된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진다. 정원 또는 부속시설이 조성되었다 해서 이 부분만 등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만 인정해서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 조성한 것은. 그 다음에 임시사용 건축물 중 1년 초과했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부분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고, 또 임시사용할 건데 등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1년 이하는 비과세가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은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개수로 인한 취득만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합니다. 증가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시 취득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등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가한 부분만큼. 자, 그렇기 때문에 개수에 의한 건축물만 취득세, 즉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밑에 나오는데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표준세율 2.8, 원시인 이제 8이 길다. 그죠? 2.8을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22번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은 O입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죠. 반복만이 최고의 학습입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은 O입니다. 뺀 세율에 대해서 잠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뺀 세율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 이 같은 경우는 환매 등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등기를 이렇게 해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만 다시 내한테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 거였죠. 그죠? 두 번째, 상속 취득. 마찬가지로 등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공유물, 함유물의 분할 또는 공유권 회수. 이런 것들은 공유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분할 등기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건축물 이전. 마찬가지로 등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마찬가지로 있는 재산을 반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만 하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진 세금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물 함유는 우리가 분할할 때 2개 내지 3개로 나눈다 했으니까 2.3이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 취득 세율이죠. 2%를 빼면은 0.3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뺀 세율.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할 때, 그죠? 이거는 원시 취득은 2.8이잖아요.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를 빼고 0.8%만 내면 되는 것이에요. 뺀 세율. 이혼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분할입니다. 그죠? 정려무상은 사모하잖아요. 3.5%인데 여기서 중과기준 세율, 즉 취득세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할하여서 등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2% 뺀 1.5%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뺀 세율입니다. 표준세율, 취득세와 등기세 합쳐진 것이고요. 중과 기준 세율은 취득세만 내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뺀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등기에 필요한 세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관련 문제를 한번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환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환매했을 때는 다시 나에게로 등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등기에 관련된 부분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뺀세율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4번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을 취득하였을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세액을 산출한다. 정답은 X입니다. 그죠? 등기할 필요 없죠? 임시 건축물인데. 그래서 1년을 넘었기 때문에 취득세는 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시 건축물 1년 초과하는 것은 중과기준세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1년 이하이면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미과세가 되어지죠. 그죠? 25번째.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한다. 정답은 O입니다. 민법 몇 조 이라면 거기에 여러분들 만약에 바꿔 나오면 여러분들 틀려도 좋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걸 다 외웁니까? 뒤에 나오는 재산 분할 그리고 뺀 세율이냐 중과기준 세율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이혼시 분할 재산은 이미 부부가 취득한 것에 등기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중과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26번째.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은 X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등기만 바꾸어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도 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X가 되어집니다. 공유물이 분할되면 자기 지분에 대한 명의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사치성 재산에 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다.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되겠다. 또 과밀 억제 부분의 설립을 좀 막아야겠다. 저지해야겠다. 과밀 억제 지역에 중과세율, 세금을 많이 낸다 이 말입니다. 또 대도시 안의 이동을 막아보겠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죠?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이 별장에 가니까 골프장도 있더라. 저 골프장 지겨우니까 고급 선박을 타고 그 안에 있는 고급 오락장을 즐기더라.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죠? 자, 고급 주택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요. 단독주택은 9억 초과에 331평방미터. 약 100평 정도 되네요. 그죠? 331 초과. 대지는 이 2배네요. 662 초과. 그 다음에 9억 초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져 있다. 이 같은 경우도 고급주택. 근데 엘리베이터가 200kg 이하이면은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무관하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져 있다. 고급주택. 또 67평방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져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때는 표준세율에 그죠? 주택이니까 농지외니까 4% 맞죠?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 2% 맞죠? 그죠?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내게 되어진다. 퍼센테이지는 몰라도 몇 배는 내야 된다.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중과기준세율은 또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는 겁니다. 표준세율 기억나죠? 매매할 때 우리 농지는 3%, 농지 외에는 4%,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 취득세율이죠? 2%.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제 고급 사치성 재산은 좀 많이 붙이네요. 그죠? 세금을. 자, 그 다음에는 과밀 억제 지역에 설립하는 것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 그죠? 이런 경우는 과밀 지역입니다. 과밀 지역에 신설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러나 단 산업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한 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런 곳에서는 중간 매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당연히 제외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500평방미터 이하는 제외가 되어집니다. 자, 공장.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의 본점 또 주사무소용 부동산 신축 및 증축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당연히 과밀 억제 지역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에, 중과세율하고 구분하라 그랬죠. 중과기준세율의 2배, 사치는 4배,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자, 뭐 잠시 보면 4 플러스, 그죠? 중과기준세율 2니까 곱하기 2는 4, 8%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대도시 간의 이동.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전입,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3배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부동산 취득하는 이 경우도 3배가 되어진다. 대도시만 나오면 3배입니다. 자, 이를 기초로 해서 문제 몇 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 공장을 과밀 억제 지역의 산업단지에 신증설할 때는 중과기준세율에서 2배의 세액을 부과한다. 정답은 X입니다. 과밀 억제 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면 중과세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2배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산업단지, 또 유치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은 제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 지역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신축 및 증축도 2배가 되어집니다. 28번째.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특정 기준 이상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중과기준 세율의 4배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한다. 정답은 O입니다. 그죠?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중과기준 세율의 4배를 부과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중과 대상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외다, 그죠? 이때는 약간 다른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1세대 2주택 8%, 조정 대상 지역 외면 3세대 8%, 1세대 더다, 그죠?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12%, 그 다음에 1세대 4주택 12%, 2주택 3주택, 3주택 4주택 8%, 12%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은 12%입니다. 중과대상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농특세는 0.6과 1%가 있는데요. 1세대 2주택 낮게 적용한 것은 0.6%, 나머지 높게 되어지는 것은 12%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모두 1%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0.4%. 자, 외워졌나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9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과 대상 주택을 1가구 2주택을 보유하였을 때의 취득세는 8%이다. 정답은 O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1가구 2주택 상관없잖아요. 1가구 3주택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되어지는데 8%, 1가구 3주택일 때 12%가 되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1가구 3주택일 때 8%, 4주택일 때 12%, 농특세 0.6%, 1%, 그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농특세 0.6, 그 다음에 12%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농특세 1%, 법인급의 농특세 1%, 중과세 주택 1가구 2주택입니다. 일반 주택이 아니고요. 반복하여 계속 들어봅시다. 반복말이 학습의 최선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